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는 마약이 우리 주변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대 경찰학과 이봉환 교수와 함께 이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 실태와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과거에는 마약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말이죠. 네네. 최근에는 이 마약 거래 방식도 보니까 참 다양하고 또 진흥화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은 이제 SNS를 통해서 예, 마약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마약 거래를 하면 이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제 함정 수사라고 그래서 네. 신부를 속이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잡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진화된 형태가 바로 이제 SNS 같은 네.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 SNS를 통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그게 이제 SN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익명성 보장이라는 그런 익명성 속에 숨어서 하기 때문에 뭐 잘 안 들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도 맞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검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토르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또 삼중으로 익명성이 있어가지고 검거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마 진화된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네네.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사실 이 마약 사범 같은 경우 마약 사건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우리 일상 속으로 정말 많이 파고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 범죄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통계를 한번 보았어요. 네. 보았더니 그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2024년도 마약 백서가 있거든요. 네. 마약 범죄 백서에 보니까 한 4년치를 비교를 해놨는데 네. 2021년만 해도 한 1,300여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것이 2023년에 2년 만에 2,200명으로 급격히 올라갔어요. 네. 물론 이제 2024년에는 1,564명으로 좀 다운되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른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통계를 보다 보면서 또 발견한 사실인데 보니까 이제 비수도권 쪽에서는 이제 부산, 경남 다음으로 3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3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그만큼 충남 많다는 지역이 거죠. 충남권이. 아,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청년층이 높고 그다음에 외국인 범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청년층이 높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분석을 여러 가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충남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보면 천안 같은데, 병천 같은 데라든지 또는 뭐 시골 가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고국이 합법화되어 있는 뭐 대마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네. 뭐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마약 예방과 관련돼서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거든요. 네. 그 중에 외국인 대상으로도 만든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제 나라가 너무 제한돼 있는 게 중국어하고 영어밖에 없다는 게 네. 이제 흠이긴 하지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마약 같은 경우 막 고가이기도 하고 제조하는 기술이 좀 어려웠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법으로 이렇게 신종 마약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가격 면에서도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많이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 말씀하신 게 맞죠. 사실 이 이제 접근성 부분하고 네. 이제 가격의 저렴 네. 이런 부분은 그만큼 이제 손대기가 쉬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월하다는 얘기죠. 네. 뭐 가격이 뭐 해봐야 뭐 피자 한 판 정도 값이면 손 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SNS라고 하는 그런 파급 효과가 네. 결국 같이 확산시키는. 네. 그래서 수요를 어떻게 보면 창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아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으로 친다고 하면 메뉴가 다양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심각한 그런 상황이네요. 것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진 것들, 네. 그다음에 종류가 많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사실 네네. 이제 우리가 양귀비가 마약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시고 재배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재배를 하실까요? 그럼 뭐 사례로 다르겠습니다만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적발할 때 그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베란다에다 쫙 늘어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노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꽃에 대한 그 어떤 선호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귀비가 워낙 이쁘기 때문에 양귀비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관상용 그 마약성 이제 분류되긴 하지만은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재배하는 그렇게 해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관상용으로 키우는 마약이라 저 양귀비일지라도 예,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꼭 예, 알려드리고요. 그 이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실 정부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그 단속에 나서는 거에 비해서 근절 효과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절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한자 뜻 자체가 네. 뿌리를 뽑는다는 그쵸. 건데 예. 이 뿌리를 뽑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네. 옛날에는 약으로서도 쓰였고 종교적 의식으로도 쓰였고 사교 수단으로도 쓰이고 그러다가 진짜 그 약에뿐만 아니라 이제 뭐 탐닉하는 그런 네. 안쪽은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럼 바꿔 말해서 뭐냐면 이 의약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 네. 같은 것들 때문에도 아마 근절이라는 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네. 인식을 개선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마약 사범을 줄이고 마약 사건을 이렇게 검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대충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N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자꾸 이렇게 익명화되고 그 서로 어떤 대외적으로 이렇게 검거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예. 상당히 크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텔레그램 같이 이게 뭐 서로 간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를 그 업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줄 때 사실 검거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네. 그런 이제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 환경적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사 인력을 보강한다, 늘린다라는 부분에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경찰 업무 중에 수사 업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살인 사건도 해야 되고 강력 사건 많은데 이 마약을 위해서 온통 뭐 올인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수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성공 원칙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그 민중이 협력해 준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레이더 역할도 하고 안테나 역할도 해서 자꾸 그런 거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네. 신고를 많이 해주면 앞서 좋은데 리포트에서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네. 주민들이 신고를 해준다든지 네네네. 그런 신고를 많이 거는. 해줄수록 네. 잘 검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한없이 늘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되게 보면 정부에서 인원을 늘리려고 할 때는 TO를 늘리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그다음 효과가 어땠는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죠. 그 마약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걸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크게 접근한다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 네. 이제 토양이 문제 있다면 토양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과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약에 손을 아예 대지 않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사회와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 측면을 되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계획을 딱 채워가지고 이 청소년들 중에 뭐 이렇게 중퇴하거나 안 오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게 접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 가기 네, 학생들, 네. 청소년들 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마약 쪽에 접근하기 쉽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 아주 선제적인 미리 예방하는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